예, 수학과 강사 한승우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기하 벡터 문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평면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 응용해서 그 둘 간의 이제 끼인각을 구하는 문제로서 제가 고2 이과 대상으로요. 그리고 3등급 대상으로 좀 자세한 개념 설명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평면의 방정식이 나왔죠. 그럼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보면, 자, 평면의 방정식 여기 보면요, 자, 저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주어진 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법선 벡터거든요. 그 법선 벡터를 n1 벡터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자, 이거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임찬 선생님 어떻게 되죠? 예, 2, 1,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x 빼기 y 플러스 2z는 1이다. 그래서 이거의 법선 벡터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1,-1,2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법선 벡터를 구할 줄만 알면 됩니다. 이게 거의 모든 문제가 법선 벡터로 풀리기 때문에 이 법선 벡터만 잘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저기 두 개의 교선이 나오죠, 교선. 이 교선이라고 불리는 것도 생각해 보면, 자, 이 교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주어지냐면 비로 주어지거든요, 비례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그 알파랑 베타라는 평면 방정식 두 개를 이용해서 저거의 교선, 그러니까 비로 나타낸다. 비율을 이제 구하면 우리가 이제 교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이루는 각들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기하 벡터를 풀다 보면 저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게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하는 건 이제 그냥 삼각형의 지금은 없어지지만 이제 j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썼고요. 그 길이를 댄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사형. 그래서 길이나 넓이에 대한 정사형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바로 뭘 이용하냐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정사형을 구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면 이 두 개는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걸 내적값을 한번 바꿔보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A, 절대값 B분의 A 내적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특히 3등급 대상으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해서 애들이 가장 힘든 건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교선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리를 해주면, 물론 1, 2등급 애들은 이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걸 보자마자 이제 교선을 구할 수 있겠지만 3등급 대상으로는 이 부분만 좀 잘 얘기를 하면 나머지 문제에서는 다 막힐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우리 직선과 직선의 코사인 세타 값은 이렇게 벡터 내적으로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면과 직선의 코사인 값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평면은 무조건 아까 뭐라 했냐, 법선 벡터가 중요하다. 이제 법선 벡터는 뭐냐면 뚫고 나가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벡터가 될 거고, 여기에 직선을 그리게 되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얘에서 직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방향 벡터거든요. 방향 벡터. 그래서 이게 법선 벡터를 n 벡터, 그리고 방향 벡터를 d 벡터로 놓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벡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각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가 구할 수 있는 각이죠. 세타 값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근데 이거 보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뭐냐면 평면의 수직인 것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각을 구해야 되거든요, 밑에 각. 자, 밑에 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현 선생님? 네, 90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반대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얘를 세타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각은 요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두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각은 요 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90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 공식을 뽑아보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코사인 뭐가 되냐면 90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게 뭐가 되냐면 m 벡터 그리고 d 벡터 분의 n 내적 d가 되는데, 자, 이 코사인 90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선희 선생님? 뭘로 바뀌죠? 예, 사인 세타로 바뀌죠.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이게 좀 사인 세타로 이렇게 외워둬라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안 할 걸려 하면 애들이 별로 이렇게 평면과 직선 관련된 개념에서 크게 이제 헷갈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3등급 대상으로 애들한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두 파트인 것 같아요. 2번, 4번. 이 파트만 잘 설명하면 애들이 무난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선과 관련된 개념인데, 직선에서 좀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선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B로 이렇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B로. Y 빼기 Y1은 N분의 Z 빼기 Z1 이게 B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보면 뭐밖에 모르냐면 이제 방향 벡터 L, N이나 방향 벡터밖에 모르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뭐냐면 점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를 직선의 점 표현식을 해야 돼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는 t로 잡고 그죠? 뭐 이게 수투에서 나오죠? 유리식 비례식과 관련돼서는 뭐 비례성질 잡으라는 것처럼 LT 플러스 X1 그리고 MT 플러스 Y1 그래서 NT 플러스 Z1 이런 식으로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들까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 포인트 잡고요. 이제 3분을 잡고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 두 평면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교선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선은 이제 비를 나타내는 데죠.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냐면 저 문자에서 어떻게 되겠죠? 문자는 소거시켜야겠죠. 하나 소거시키기 위해서 두 식을 가만히 보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 그리고 x 빼기 y 플러스 2z는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3x 플러스 3z는 3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1이고 x 플러스 z는 1이고 우리 z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1 빼기 x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1 빼기 x를 요 위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2x 더하기 y 플러스 1 빼기 z가 2다. 죄송합니다. x가 2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또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뭘로 표현하면 1 빼기 y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x로 표현해보면 x는 1 빼기 z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로 나타내보면 x는 뭐가 되죠? 1 빼기 y, 1 빼기 z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맞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z 빼기라는 식으로 아까 봤던 이런 평면 방정식이 나오겠죠? 직선 방정식이요. 직선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t를 잡은 다음에 점으로 표현해보면 t, 뭐가 되죠?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직선이 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걸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선 L과 A점을 지나는 직선 M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선 L을 이렇게 잡았을 때 A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직선의 P점을 잡았을 때 요렇게 이르면 요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 이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루트 6이다. 이런 값이 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평면의 방향 벡터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평면의 방향 벡터. 평면의 방향 벡터를 구해보면 D는 뭐 될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AP 벡터도 한번 구해볼까요? AP 벡터. 자, AP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김 선생님 어떻게 되죠? AP 벡터는 A점이 3, 1, 마이너스 P가 이거니까. 네, 빼면은 어떻게 되죠? T 빼기 3 그리고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T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는 자, 요거의 크기 루트 3. 자, 요거의 크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에다가 t제곱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분의 두 개의 내적. 내적을 하게 되면 벌써 시간이 자, 내적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t 빼기 3 그리고 t 빼기 3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잡아주고 루트 예각이니까 절대값이 예, 절대값이야겠죠. 절대값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8 이거 분의 뭐 되죠? 3t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얼마다? 바로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니까 3 가로이고 절대값 3t 빼기 6이고 여기는 3루트 2 루트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8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을 약분해주고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여기는 9t 제곱 마이너스 18, 36t 더하기 36인가요? 이렇게 되고, 이거는 6t 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36 해서 없애고 정리해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t 값이 얼마가 된다고 알 수 있냐면 0 또는 4가 되겠죠. 네, 정리하십니다. 네, 이제 반 풀었습니다. 반. 문제가 기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제 중요한 게 뭐냐면 L과 M이 만나는 점은 YZ 평면 위에 있다. 그러니까 P점이 YZ 평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T가 이제 0 또는 4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다 T에다 대입해서 뭐가 돼야 되죠? X좌표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T 값이 이제 0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P점이 뭐가 되냐면 그러면 T 값이 4가 되겠죠. 4로 보겠습니다. 4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P점이. 그리고 우리가 원래 AP 벡터는 여기다 또 대입을 하게 되니까 4를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죠. 지금 제가 두 번 대입했죠. P점이 아니라 P점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래서 AP 벡터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AP 벡터가 바로 뭐냐면 이게 M의 뭐가 되겠죠? M의 방향 벡터가 되겠죠. 방향 벡터. M의 방향 벡터가 됩니다. M의 방향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아까 구했던 저 평면의 방정식의 두 법선 벡터와 그 값들을 구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 값. 사인 세타 값을 구했습니다. 이쪽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 그래서 얘의 법선 벡터가 이제 2, 1,1이니까 얘와의 각이 이제 세타 1이죠. 세타 1을 구해보면 사인 세타 1은 자, 요걸로 구한다 했어요. 요거. 자, 루트 저거의 크기. 그러면 1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8이고요. 루트 얘 크기.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1, 6이죠. 분의 두의 내적값.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해보면 6루트 3이 되고요. 그러면 3이 되죠.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아까 예각이니까 절대값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면 2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12분의 루트 3. 죄송합니다. 6분의 루트 3. 6분의 루트 3이 사인 세타 1. 자, 사인 세타 2도 구해보면, 여기도 좀 주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2도 구해보면, 여기 D만 남기고. 자, 사인 세타 2도 구해보면, 베타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가 1이니까, 여기서 n2 벡터는 1,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똑같이 이제 사인 세타 2. 예각이니까 절대값 씌우고요. 절대값 루트 18 루트 똑같이 6입니다. 분의 두개 내적하면 1 더하기 4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6루트 3분의 3이 되죠. 그래서 2루트 3분의 1 그래서 똑같이 6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럼 지금 현재 보면은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거는 그 두 가지 같겠죠. 세타 1과 세타 2가 같게 나오네요. 세타 1과 세타 2가 같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게 교과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배각 공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이과 학생들이 배각 공식까지 외워두라고 하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1 플러스 세타 2라는 건 뭐냐면 코사인 2세타 1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배각 공식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잡아주게 되면 1-2 사인 제곱 세타 1이다. 이런 개념들. 물론 이 공식이 이제 배각 공식이 빠졌기 때문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1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 빼기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해도 되는데 뭐 알리면서 이 정도는 이 배각 공식 정도 무조건 외워두라고 하는 게 좀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면 1 빼기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36분의 3 그래서 6분의 5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거 YZ 평면 위에 있다고 보고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답이 똑같네요. YZ 평면에 있다고 T값이 0으로 잡고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태의 문제는 6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